저희가 지금 건축 얘기 너무 재밌게 듣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됐는지 궁금해요. 1995년 6월 29일 무슨 날인지 아세요? 95년? 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에 뉴스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라고. 삼풍백화점에서 멀지 않은 곳, 서초동에서 사무실을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뉴스를 듣자마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무슨 뉴스를 이렇게 하나. 네. 어디 한쪽 벽이 무너졌다든지 네. 뭐 기둥이 어떻게 좀 삐뚤어졌다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무너졌다고. 무너졌습니다 하니까 건물이 다 무너진 것처럼 생각 들잖아. 그럴 리가 느꼈었던 없기 거예요. 때문에. 그럴 리가 없기 때문에 부랴부랴 현장으로 가봤어요. 네. 그리고 나서는 현장을 보고 저도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죠. 삼풍백화점이 붕괴된 지 정확히 7분 만에 비명 섞인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부상자 40여 명이 옥상부터 무너져 내린 것이 아니냐. 원래 삼풍백화점이 5층 건물이었어요. 따다다다다다닥 내려와서 지하 2층 깊이까지 내려와 버린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딱딱 시루떡처럼 돼버린 거죠. 어떻게 네, 어떻게 그런 일이 사실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원래 보통의 경우는 그러니까 사람의 몸무게 또는 물건의 몸무게를 슬래브가 지탱을 하고 슬래브에 쌓인 그 하중을 보로 전달해줘요. 보로 전달한 다음에 그 보가 받은 하중을 기둥으로 전달을 하고 기둥에서 내려온 그 하중은 기초로 전달을 해서 기초가 땅 밑으로 힘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삼풍백화점은 굉장히 특수한 구조로 설계가 됐어요. 그게 뭐냐면 무량판이라고 하는 거죠. 량자는 뭐냐면 보를 의미하는 한자예요. 보량자예요. 그러니까 무량, 보가 없는 건물. 대신에 슬랩 두께가 두껍고 주두라고 하죠. 기둥 머리라고 하는 부분을 넓게 만들어 두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로 있었는데 위에서 하중이 작용하면서 뚝뚝 떨어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왜 6층 바닥이 떨어졌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백화점은 계속해서 겨울에도 에어컨을 틀어요. 왜냐하면 내부에 열이 많기 때문에. 그럼 여름에는 얼마나 많이 냉방부하가 걸리겠어요. 그래서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옥상에는 쿨링 타워라고 하는 열을 발생시키면서 시키는 굉장히 큰 장치가 있어요. 이게 무게가 장난 아니에요. 몇 톤씩 하는 거예요. 옛날에 할머니들이 머리에 물동이를 이고 다니셨죠. 요게 이제 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힘을 받칠 수가 있어요. 팔을 옆으로 편 상태에서 여기다가 물동이를 걸 수는 없죠. 너무 힘들죠. 이 쿨링 타워를 놓을 자리를 처음부터 정해 놓은 거죠. 그래야 그 자리에서 하중이 지하까지 그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얘를 옮긴 거예요. 크레인으로 제대로 번쩍 들어서 옮기지도 못했어요. 그냥 질질 끌었어요. 무량판 위를. 그걸 시공하는 과정에서도 불법으로 변경이 일어나가지고 문제가 또 있었고, 그런 와중에 그런 충격까지 또 주고 임계치를 넘어가게 되니까 그게 문제가 생긴 거죠. 근데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뭘까? 헌혈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불이 났게 응급실로 뛰어들어가면서 헌혈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거기 계신 간호사 선생님이 우리 피 많으니까 헌혈 안 받아도 됩니다라고 만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선생님이 이 언덕 너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피 필요합니다. 헌혈해야 됩니다. 갑자기 어떤 상황이 생겼냐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병원에. 헌혈을 하러.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야,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을 쓰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 순간에. 삼풍백화점 관련해서는 이제 헌혈 1호가 된 셈이죠. 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일단 찾아서 했는데 다음날 출근을 해서도 머릿속에서 그게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친구가 전화를 해왔어요. 낮에는 봉사활동 하는 사람이 많은데 밤에 봉사활동 하는 사람이 없단다. 원영이 너 밤에 혹시 봉사활동 할 수 있겠니? 너무 반가웠어요. 그 이야기.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날 퇴근을 하고 삼풍백화점으로 이제 봉사활동을 나간 거죠. 30일 날 밤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근데 그 비 덕분에 속에
깔렸던 분들이 많이 이렇게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죠. 이때 다른 동을 통해서 지하 3층, 4층까지 내려갔어요. 기어다니면서 위험하죠. 위에서 또 다시 이렇게 더 누워. 그럴 수 있죠. 그 건물이 구궁구궁하고 몇 번씩 움직여요. 예. 그러면은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막 튀어나가는 거예요. 나왔다가 다시 네. 내리고. 사람이 서서 다닐 수 있지 않아요. 이거 완전 무너져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틈 사이로 저도 막 기어다니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 있으면 소리 좀 내주세요라고 울부짖고 다녔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구출되어져 나가는 모습도 봤고, 그리고 불행하게도 이미 이제 거기서 시신이 된 분들의 모습도 보고 그랬었어요. 아침이 되면은 김밥을 거기서 얻어먹고 출근을 하는 거예요. 3일 동안 했더니 구조될 만한 사람들은 이미 많이 이제 구조가 됐어요. 3일 밤낮을 잠을 안 잤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녹초가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은 제가 설계한 것 아니지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때가 제 건축의 인생에 있어서 회심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살리는 건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확실하게 갖게 되고, 그냥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고 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 보이는 게 더 많아지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이 일반 대중, 우리 국민들이 많이 알게 된다면 네. 자기 사는 것에서 또 불편함을 발견하고 그걸 개선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어요? 네. 그것만으로도 우리나라의 건축 문화의 발전은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큰 불행이었지만 그게 우리 사회의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 그 이후로 제도도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일반 대중의 의식이 올라가는 것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시간이 빠르게 해결되진 않으니 차근차근 우리가 단계별로 배울 건 배우고 알 건 알아가면서 함께 발전하는 그런 나라, 그런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